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어? 뜨거워요. 살아있어요?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삼.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또 한 번 죽이는.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영원할 줄 알았던 이 권력도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드디어. 와. 네. 자, 주색에 빠져서 정말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조선의 성리학 이념까지 뒤엎은 연산군. 정말 이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드디어 마지막 패를 꺼내듭니다. 연산 12년 9월 1일 저녁. 마침내 신하들은요.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을 추대하는 중종반정을 일으킵니다. 미치광이 왕 연산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조선 최초의 반정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이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은요 군사를 끌고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를 끌고 가는데 그 반정을 일으키는 그 신하들과 군대를 도와준 조력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오사와의 장본인. 누구? 유자광? 유자광이 있었습니다. 야, 이 무오사와 때는 그 연산군한테 정말 이거 했던 그 인물 유자광. 유자광이 바로 이 연산군의 몰락에 도움을 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야. 자, 이렇게 간신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하는 연산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하,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정이 성공하려면 임금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새, 이 옥새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옥새를 확보한 반정 세력은요, 연산군을 패한 뒤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걸린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 안에? 하루도 채 안 됩니다. 야, 이 정말 이 폭군 연산군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결국 중종 반정을 통해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아시죠? 네네. 그 강화군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2개월 만인 중종 1년 11월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도봉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셨어요? 저는 아예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독선적인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연산군. 정말 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의 폭정은요, 정말 이 반면 교사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